혹시 죽음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 네. 여행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다시 죽음으로 해서 다시 자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죽을 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I want to have the right to make that choice if it comes to that, but I don't know. Some people might always resist, and I don't know what I will do. 무섭고 두렵고 하기는 하죠. 근데 언젠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식의 강주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장 먹고 살 생각하기에도 바쁜데 아니면 죽는 이야기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삶의 일부로 여기고 미리 잘 준비해 두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웰다잉이라고 하는데요. 소중한 삶,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청년 세대나 장년층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 같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죽음이란 단어를 언급하면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고 또 당장 내게 일어나지 않을 먼 미래라고 여기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워볼 주제가 웰다잉이에요. 직역하면 잘 죽는다 이 의미인데 이렇게 붙여질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좀 대조적이거든요. 네, 일단 웰다잉을 알기 전에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죽음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것처럼 몸에 숨이 끊기고 심장이 멎는 것이 죽음인데요. 그런데 질병은 의료의 대상이지만 죽음 자체는 의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관점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전적 의학적인 정의를 넘어서 죽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바로 죽음학 또는 생사학이란 것입니다. 생사학이요? 네, 말 그대로 생사,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이 학문에서는 죽음을 더욱 고차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용의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데 모든 경우 그렇지는 못하죠. 반면 준비된 죽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죽음을 수용하고 좀 더 희망을 가지고 평온한 모습으로 또 남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죽음이라면 이를 준비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준비된 죽음이라는 게 결국 웰다잉을 뜻하는 걸까요? 꼭 준비돼야 잘 죽는 거야 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내 주변과 내 삶이 전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되도록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지 말자는 취지에서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죽음도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준비된 죽음이 있다 이런 의미 자체도 굉장히 좀 생소하면서도 낯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흥미롭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미리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매체에 의해서 매일 새로운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성찰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거든요.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배워두면 내 삶에 대한 해안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죽는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해준다는 말이 있고요. 또 죽음이 자신의 후대에게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육의 기회다라는 말을 염두에 둔다면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쉽게 끝내고 말아야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죽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단순하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간병 사업소를 운영하는 일본인 시바타 구미코 씨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생명의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요. 이건 곧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함께한 사람은 그 생명의 힘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웰다잉 교육을 하는 목표는 뭘까요? 네, 먼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받아들이며 본질적인 것을 남기고 비본질적인 것을 솎아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생명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님을 알고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여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해온 참살이 웰빙과도 큰 연관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또 파생된 참늙기, 웰에이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잘 사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웰빙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웰에이징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웰에이징이죠. 네. 즉 참늙기는 노화에 대한 근본 시각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늙는다. 또 자연스러운 노화와 병적인 노쇠는 다르다. 이런 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표지 사부로 박사가 계신데요. 101살의 노인으로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사회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65세 때부터 한국말을 학습해서 일기를 쓰기도 했고요. 95세가 됐을 때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통역 없이 중국을 수차례 방문했고 100세에 중국 장춘을 방문해서 특별 강연을 중국말로 했다고 하십니다. 또 100세 때부터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분은 나는 죽을 수가 없다. 3년 뒤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웰에이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항상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내 현재 나이가 아닌 건강 수명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현실에 얽매여서 제한을 많이 두면 스스로 더 초라해지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자, 주자, 배우자 이렇게 3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운동과 식생활, 봉사, 사회참여 등의 적극성을 갖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화를 특징하는 가장 큰 요소가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웰에이징을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요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헬렌 이어링의 저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중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세 번째,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네 번째, 집, 식사, 옷차림을 간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다섯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 땅을 느껴라. 여섯째, 농장일 또는 산책과 힘든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일곱 번째, 근심을 떨치고 하루하루씩 살아라. 여덟 번째, 날마다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나눠라. 혼자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무엇인가 주고 또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도와라. 아홉 번째, 삶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할 수 있는 한 생활에서 유머를 찾아라. 열 번째, 모든 것에 내재해 있는 하나의 생명을 관찰하라. 11번째, 모든 피조물에게 애정을 가져라. 이상입니다. 네, 꼭 기억했다가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삶, 건강한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 시간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헬렌 이어링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라고 했다고 하죠. 당장 너무 어렵고 많은 개념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